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뉴스 특징주 시간으로서요, 금일 나왔던 리포트라든지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것이 한 20여 종목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적정 목표가 상향 IPK죠. 우리가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5만 원이 고점일까 아니면 새로운 출발점일까라는 논리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따른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내년 상반기 코스피 2430선까지 오른다. 뭐 이 전망이 맞고 틀리고 아니고 이 내용, 그러니까 지수가 2430까지 올라가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어저께 언급했던 내용과 비슷해서 다시 한번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RFHIC죠?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메리츠 증권하고 NH 투자증권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번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또 오늘 이제 5G 장비 쪽에서 RF텍이죠. 신규 산업 매출 본격화로 실적 성장 전망 그러면서 통신 장비 전체적으로 다시 뛰는 통신 장비주 증권가 내년이 더 좋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뭐 그리고 먼저 LG 이노텍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업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수주가 상당히 크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보면은 동성 화이텍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LNG선의 운임이 상당히 급등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조선업 등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니까요. 그 종목들 순서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저점 목표가 상향 IB증권죠. 자, 보면은 이제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반도체 업황이 저점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기사예요. 하지만 4분기에는 다시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감소할 걸로 보지만은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된 내용이고 그 이후로는 뭐 낸드는 재고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가격에 대한 저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는 4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를 한 2400까지 올라가는 보는데 그 이유를 IT 섹터 회복, 심의법, 반등 가능할 듯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 사례를 들었는데 국내 증시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에서 상향으로 반전될 때 IT 섹터가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보통요, 이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으로 반전했던 연도의 IT 섹터의 순이익 추정치는 직전 연도 말 대비 평균 78%가 좋아졌다,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IT 섹터가 지수가 나빴다가 시장이 좋아질 때,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간다. 그 중에서도 IT 섹터가 일반적으로 한 80%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5만원이 고점이 아닌 새로운 상승의 출발점으로 보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해드리죠. 비메모리 관련주들. 그리고 OLED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마트폰, 뭐 갤럭시 폴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5G 스마트폰이 올해는 뭐 한 2200만 달러죠. 5G 스마트폰 매출이, 출고가. 근데 내년에는 7.5배가 올라서요. 뭐 거의 1억 8천만 대인가요? 9천만 대 정도까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심어서 종합지수도 큰 폭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T 섹터 오늘 바이오주가 강세로 이끌면서 이제 모든 돈을 글로 끌어들이고 있죠. 그러면서 소폭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삼성전자가
IT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다시 뛰는 통신장비주 증권가 내년이 더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2분기 지진부진했던 통신장비주 3분기 들어 껑충 내년 5G 투자 바라보고 기대감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올해는 우리가 4월 달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본격적인 5G 시대가 꼽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도 5G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 통신 장비 업체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대만의 이 비메모리죠. TSMC 컨퍼런스 콜에서 2020년 5G 스마트폰 비중이 10%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 전에 한 반년 전에는 이 회사가 전망치가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는 5G에 대한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신 장비주의 영업이익은 대개 지난해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거다. 한 예로 KMW가 지난만 해도 영업 적자가 났어요. 한 262억. 근데 올해는 2,000억이 넘게 영업이익이 날 것 같고 내년에는 2,750억. 그러니까는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산 네트워크 역시도 지난해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한 226억, 내년에는 393억으로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 지금은 조금 힘든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주가는 어차피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올 상반기에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은 숨고르기를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늘 두 종목 어제 실적 발표한 RFHS하고 RF텍이 나왔는데 먼저 RF텍 신규 사업 매출 본격화로 실적 성장 전망회가 나왔죠. 이제 신규 사업으로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해서 올해 1분기부터 글로벌 주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 기사는요, 저는 이 RF텍에서는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지난달 29일 날 KP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까 말한 대로 안테나 모듈 쪽에서 보면은 3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된대요. 3분기에는 이쪽에서 나온 매출이 한 70억 정도 수준인데 하반기부터는 분기당 200억이죠. 그러면은 뭐 한 5배 정도가 되나요?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해외 5G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 수출 물량도 수주할 것이다. 보면은 이 5G 통신 장비 부품을 RF텍이 삼성전자로 납품될 계획이라 하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일본 이동통신사 중에서 2등이에요. KDDI에 대해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체결했죠. 규모는 5년간 한 2조 4천억 수준,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도 한번 했고, 그리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 한번 차트 모양을 보죠. 자, RF텍이 한 210원 상승해서 7,730원이에요. 오늘 장중에 한 5% 넘게 올라갔지만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 돈이 몰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죠. 거래량 58만 주, 거래가 크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날을 잘못 잡았죠. 오늘 뭐 IT, 특히 5G 쪽에서 시장을 이끌고 간다면 오늘 큰 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이 종목도 우리가 뭐 요때쯤이죠. 다른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떠서 부담스럽지만은 RF텍은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RF텍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인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움직임 좋은 모습입니다. 한번 분봉 모습 볼게요. 그렇죠? 아침에 이 좋은 뉴스에 의해서 시장 반응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은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바이오 쪽으로 몰리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지만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뭐 신규 매수는 뭐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도 뭐 무난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어제 실적 발표난 이제 RFHC죠. 오늘 두 군데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먼저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4분기부터 실적 회복 기대, 국내외 5G 수의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나왔죠. 3분기 어제 실적 발표할 때가 그러니까는 매출액이 한 48% 정도 감소한 149억이고 영업 손실은 한 4억 정도 적자 전환됐어요. 우리가 어제도 KB증권에서 이 RFHC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11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5%가 실적 나쁜 것은 계속적으로 지난달서부터 우리가 언급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이 되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고정비 부담 등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 4분기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기보다 영업 손실 적자보다는 좀 좋아지겠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하죠. 지금 이제 메리츠에서 전망하기를 매출액은 한 7.5% 감소한 266억. 그러면 3분기 47% 감소한 것보다는 상당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저점은 3분기에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4% 줄어든 55억. 3분기 4억 적자에서 55억 흑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한 1117억 정도로서 한 3.3% 증가한 걸로 나오고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15.7% 감소한 231억에 그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서 이 3분기가 가장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내년하고 2021년 내후년의 매출액은 2,820억. 아까 말한 대로 올해 1,117억 정도 예상하는데 한 2배가 넘죠. 그리고 2021년 내후년에는 4,700억 정도로 한 152% 그리고 66% 급증할 걸로 관측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이유는 기지국 장비 출력 문제로 내년 1월부터 납품되는 국내 5G 장비는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 삼성전자를 통한 일본 KDDI하고 또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 관련 5G 매출도 본격화돼서 실적 3분기가 가장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도 오늘 RFH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3분기 아까 말한 대로 뭐 3분기 영업 적자고 이제 그것이 이제 화웨이양 매출 감소에 대해서 어닝 쇼크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아까 메리츠 증권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 보면은 2020년 화웨이양 매출액은 1,056억을 기록할 걸로 내려봤다. 그는 이 화웨이가 주요 시장인 중국은 연내 5G가 상용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5G에 대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500만 명이 지금 예약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상용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도 2020년도에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 60개국 국가와 5G 상용화 계약을 체결을 위해서 화웨이는 2020년부터 유럽에서 수주가 증가할 거다. 이 RFHC가 중국 특히 이 화웨이에 향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RFHC 실적이 뭐 예상보다도 훨씬 나쁘게 나와서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조금 나쁘죠. 한 1350원 하락해서 한 3% 정도 빠졌어요. 39,600원에서 4만원이 살짝 깨지는 선인데, 자,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 4만원 선, 지난 저점 수준이 39,000원이라고 했어요. 이 선은 지켜줘야지만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45,000원과 4만원의 박스권 움직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선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분봉상 보면은 아침에 실적 부진, 영업 적자,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온 거죠. 뭐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걸로는 전반적으로 다 예상은 했지만은 적자까지는 전망한 데가 거의 드물었어요. 근데 적자가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그거 시작하자마자 오늘 저점이 39,250원. 그래서 거래가 크게 한번 실렸었죠. 그러면서 원체 이제 실적 부진에 따르니까는 여기서 좀 강하게 조금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4만원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39,000원대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75만 주,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어제 전일 거래량 47만 주, 어제도 그때도 44만 주. 조금 이제 거래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하방 경직성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 4만원과 45,000원 싹쓸거 오히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말씀 많이 드리죠. 이제 3분기 실적은 어차피 지난 겁니다.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만약에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지금처럼 나쁘다 그러면은 뭐 주가 그동안 올라온 폭도 있으니까 크게 빠져야겠죠. 그렇지만은 4분기는 3분기 적자에서 뭐 그래도 50억 정도의 흑자가 나고 뭐 내년부터는 뭐 엄청난 성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또 미래의 가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뭐 빠질 것은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다. 물론 지금 종합지수가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도 한 7포인트 정도, 거래소 17포인트.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내년 실적 크게 증가하고 뭐 지금 정도 수준 4만원 밑에서는 뭐 거의 저점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굳이 이것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 갖고 계시는 분 위주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다음은 이제 LG 이노텍이죠. 3분기 영업이익 1,728억 원 전망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이 IT 섹터가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걸로 보죠. 한번 LG 이노텍, 한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3분기 매출이 한 2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로 전망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2020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한 8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300억으로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 거니까요. 한 11%, 30%, 그러니까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한번 LG 이노텍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이노텍도 오늘 좀 약보합이네요. 마이너스 1,000원, 123,500원이죠. 근데 그동안 좀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쉬어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거래량 41,000주, 지금 11시 14분이니까 2시간 정도 지났죠. 뭐 오늘도 뭐 많이 돼야 뭐 10만 주 정도, 뭐 거래가 평균 거래량 이하죠. 뭐 의미가 없고 그냥 그동안 올라왔던, 지금 이게 10만원 밑에서 12만 3천원까지 올라왔으니까는 좀 단기에 상승한 게 따른 좀 숨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리고 이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가 지난 연중 고점이었죠. 지난 4월달 고점인데 이제 거기 전고점에 맞아가면서 조금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셔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뭐 IT 섹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은 유효하고,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어제도 실질적으로 뭐 한 1,500원, 그제 1,500원, 그리고 10월 17일 한 500원 하락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나흘 동안 그냥 숨고르기를 거치고 있다면, 뭐 나흘 정도로 받았다면은, 그죠? 이제는 뭐 또 움직일 때 됐으니까, 오늘은 갖고 계시는 분들 뭐 굳이 매도에 가담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차라리 한 2, 3일 떴을 때 그때는 뭐 한번 줄여줘도 지금 벌써 나흘째 조정, 또 IT 섹터 뭐 오늘은 조금 시장 흐름에 맞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이 조정 잘 받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뭐 수급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난 16일날 한 4.7% 뜰 때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실질적으로 오늘 나흘째 좀 조정인데 개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내일 정도 하루 더 바라보고 이제 조정 끝마무리다 보시고 오히려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반기도 양호한 실적 목표가 상향 키움증권이에요. 최근에 한 이틀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젠가 이게 나왔었죠.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이에요. 2분기에 실적이 좀 깜짝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하반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부품 장기 공급 사업, 그리고 디펜스 수출, 그리고 테크인의 기업 간 거래가 양호한 실적을 주도할 것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433억,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0% 증가할 걸로 보고, 그리고 전망치도 한 400억 정도 봤는데 430억.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더욱더 크다.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건 지금 이제 호재성 재료에 별로 반응이 안 나타나네요. 그렇죠? 오늘 지금 350원 약보합 수준, 최근 흐름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원활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크게 오르고 9월 초순까지 올랐다가 9월 초순서부터 지금까지 뭐 4만원과 4만 5천원 박스권 이루고 있죠. 이제 거기에 하단 부분에 내려오는데, 자, 그러면 오늘처럼 좋은 리포트가 나왔을 때 또 주가가 박스권에 하단 부분이면 오늘 조금 플러스권이 나와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 단기적으로 그렇게 뭐 가격 대상으로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니까 더 크게 밀리진 않겠지만은 오늘 같은 날 뜨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로 우리가 굳이 노려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한국항공우주 볼까요? 우리가 항상 한국항공우주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얘기 나오면은 한국항공우주도 보는데, 자, 한국항공우주 어저께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약간은 어제 빠진 거 이상은 조금 되돌려주는 모습 나오죠. 500원 상승한 38,500원.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권의 하단 부분 뭐 4만원 내외가 어느 정도 저점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항공우주 뭐 오늘 상승해주고 있지만은 그렇게 의미 있는 반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추세 이탈을 멈추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만 보이지, 그렇죠? 뭐 이게 크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고,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죠? 지금 10만 주 내외, 그렇죠? 어제 거래량이 29만 주인데, 뭐 이런 분위기면은 어제 거래량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어제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평균 이하 밑도는 거래량인데, 오늘도 거기면은 오늘 상승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최근의 조정 양상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조선주예요. 현대 미포조선 부진한 수주에도 연말 배당에 주목이죠. 이 회사가 지금 수주가 조금 나쁘다 그래요. 올해 총 한 39척을 수주했는데, 이게 이제 연간 수주 목표 대비 한 45% 수준. 근데 이 3분기 매출액은 좀 좋게 나오죠? 매출액이 한 6,860억, 그 전년 동기에 비해 한 17% 증가한 걸로 나오고, 영업이익도 239억으로서요. 작년 대비해서 한 11.2% 정도 증가를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안정된 수익 구조 및 재무 상태를 근거로 배당 확대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조선업종에서는 뭐 핸드폰은 오히려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나 보이죠, 그렇죠? 나중에 한번 차트 한번 보고, 오른쪽에 이제 같은 조선 쪽이죠. 관련된 회사 동선화인텍 LNG선 운임이 급등수혜라 그랬죠. 여기 내용 보면은 어느 정도 운임이 올라가냐 하면은 최근 한 달 새 LNG선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하고 있는 174K급 맹불일행 인형 LNG선 하루 기준 운임이 14만 5천 달러로서요 상승했다. 한 달 전에 이게 8만 8천 달러를 했대요. 그래서 64% 정도 상당히 크게 올랐죠.
이제 일반적으로 LNG선 운임이 하루 기준 10만 달러를 웃돌게 되면은 성과 해소 기간이 7년 미만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4만 5천 달러라면은 이 배 만드는 그 가격 있지 않습니까? 회수 기간이 4.9년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이 선주사들의 발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뭐 현대 미포뿐이 아니라 다른 조선 업종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 만드는 것이 더욱더 늘어나니까요. 그 부분인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동선 하이텍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 보고서 같아요. 동선 하이텍. 지난주 한번 나왔었죠. 그때도 좋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11만원 고점 찍고 약간 대밀리는 이 심리적인 저항을 받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한번 차트를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자리수가 바뀌면은 1000단위는 4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만자리는 5자리. 그러니까 이게 뭐 만원, 5만원, 10만원. 그게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인데, 요번에 이제 10만원 돌파했다, 아니, 만원 돌파했다가 조금 조정받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네요. 좀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볼까요? 예, 한국조선해양. 오늘 한 3,000원대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거래소 시장은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바이오주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한 3,500, 2.8%, 그죠?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 일단 수주가 늘어나고, 그리고 조선업종이 그동안에 한 4, 5년 무지 나빴다가, 물론 우리가 이제 그때 삼성중공업 보고서를 보면서도, 지금 흑자로 전환은 안 돼요. 하지만은, 이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그렇지만은 그동안 적자 폭이 감소하면서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 수주도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동안 무지 나빴다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런 관점이면은 주가는 거기에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삼성중공업도 오늘 210원, 한 2.8% 뜨죠. 7,930원. 요번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배 두 척인가요? 해지권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은 그것 때문에 조금 부진할 걸로 전망이 된다는 내용이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마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한번 주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좀 길게 보고 하시는 분들은 좀 밀릴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일부 시간을 이제 다 지금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기사가 한 20개 종목에서 뭐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만 분석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나왔던 리포트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이소장 증권TV죠. 거기 들어가시면 우측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다음 카페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나머지 기사 한번 내용을 읽어봐 주셔도 됩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